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픽 전문 강사 케일라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오픽 2급 과정 IM3에서부터 IH 공략을 함께 학습할 건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인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픽 시험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오픽 시험을 그냥 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픽은 그냥 회화랑 비슷한 시험일 거야 하시고 유형 같은 것을 잘 숙지하지 못하시고 어떤 식으로 채점이 되는지 잘 모르시고 시험을 봐서 점수가 계속 그 자리인 경우가 많은데요. 저와 함께 학습을 하시면 조금 더 효과가 좋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문제를 분석을 하였고 그리고 아주 많은 후기들을 분석하여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최신 문제를 위주로 저희가 구성을 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습을 열심히 하신다면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리엔테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오픽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부터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먼저 시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픽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픽 시험은요, 사용자 친화적인 시험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왜 그렇게 불리울까요? 오픽 시험은 일단 여러분이 설문조사를 받게 되고요. 그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토대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험이라고 보실 수 있죠. 여러분이 직접 자기 시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설문조사를 하는 팁과 그리고 난이도를 또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문제를 내가 어려운 문제를 받고 싶은지 쉬운 문제를 받고 싶은지 결정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그 레벨의 문제를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난이도를 선택하는 요령과 난이도에 대해서 조금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보시면 백그라운드 서비라고 해서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설문조사를 작성을 하게 될 텐데요. 처음에 보시면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냥 현재 귀하는 어느 분야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신분, 직업 같은 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학생이십니까? 예, 아니요. 뭐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여러분의 신분 또는 거주지 같은 거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1, 2, 3번에 출제가 되고요. 4번부터 7번 항목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취미, 여가생활, 스포츠, 뭐 휴가, 출장 이런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문제들 중에서 여러분이 너무 선택을 안 하시면 질문할 게 없잖아요, 컴퓨터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2개 항목을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12개 항목을 선정을 할 건데요. 지금까지 많이 출제됐던 문제를 위주로 족보가 많은 항목을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훨씬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항목을 저희는 같이 배워보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이 저희 커리큘럼대로만 따라오시면 훨씬 빨리 고득점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픽 시험의 특징 중에 또 특이한 점을 보자면 여러분이 직접 난이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보시면 6가지 난이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3, 4, 5, 6 단계를 우리는 대상으로 학습을 하도록 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IM3부터 IH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3단계에서 6단계를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수업을 하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3, 4, 5, 6 중에서 아래로 갈수록 난이도가 더 높은 거니까요. 6단계가 가장 어려운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단계가 그 중에서 쉽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목표를 IH 정도로 하고 계시다면 어떤 정도의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냐면 나는 친근한 주제와 가정, 일, 학교, 그리고 개인과 사회적 관심사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이제 IH 정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강의 특징, 우리 강의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 강의는요, 최근 2년간 빈출 문제를 엄선해서요, IM3와 IH를 어떻게 하면 최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많이 분석을 해서 여러분한테 최단기간 동안 학습을 해서 가장 자주 빈출된 문제를 가지고 수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주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IM3, IH 과정의 특징 먼저 보시면요. 최근 2년간 빈출 문제를 엄선했어요. 그래서 출제가 많이 되는 그 족보들을 가지고 일컬어 족보라고 말하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학습 플랜을 짜서 여러분한테 문제를 가장 많이 출제되는 문제들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면 설문주제에서는 음악 감상이 193회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돌발 주제에서는 어학원이 142회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무서워하시는, 두려워하시는 롤플레이 주제에서는요. MP3 플레이어 빌리는 문제가 이제 79회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위주로 학습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시험을 보다가 이런 문제가 맞닥뜨릴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자, 그리고 강의 특징 두 번째. 자, 그래서 IM3에서 IH 등급을 공략한 강의인데요. 정말 많은 대학생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500명 대상 성적을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는 목표를 IM3에서 IH니까 3, 4, 5, 6 등급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난이도 3, 4단계를 선택을 하시면 IM3에서 IH 2등급을 받으실, 오픽 2급을 받으실 확률이 한 125명 정도가 이제 1,500명 중에서 IM3, IH를 받으셨고요. 그리고 보시면 난이도 5, 6단계를 선택했을 때 조금 더 높은 거를 알 수가 있어요. 413명이나 IM3에서 IH 2급을 획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빠른 시간에 이 단계에 도달하시기 위해서는 난이도 5, 6단계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3, 4단계를 해도 충분히 여러분이 대답을 잘 하시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의 그 취향에 맞춰서 난이도 선택을 해서 시험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 특징에서 우리 난이도 3, 6단계에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지 문제 유형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기소개. 무조건 1번은 항상 자기소개 문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2번부터 7번까지 이렇게 콤보 문제가 나오는데 3콤보, 3콤보가 2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콤보 회사, 회사, 회사 이렇게 나왔고 영화 관람, 영화 관람, 영화 관람 이렇게 콤보 3문제, 3문제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는 난이도 재조정이라는 것을 할 거예요. 여러분 오픽 시험을 보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난이도 재조정을 하는데 더 쉬운 문제를 푸시겠습니까? 비슷한 레벨의 문제를 푸시겠습니까? 더 어려운 문제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요. 여러분이 그중에서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것이 이제 7번 문제 종류 후에 난이도 재조정 화면이 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중에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체크를 하는 것은 여러분의 레벨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으시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이제 선택을 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난이도 재조정 후에는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제 8, 90번에서는 또 콤보, 세 번째 콤보 문제가 나오고요. 콤보가 나오고 이제 5번째 콤보 여기에서는 롤플레이 콤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11, 12, 13번에서는 3, 4, 5, 6 등급을 선택을 하셨을 때는 무조건 11, 12, 13번에서는 롤플레이 투입 콤보가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1, 2번은 이제 롤플레이가 나오고 3번은 비슷한 경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 15번을 보시면요. 14, 15번도 롤플레이 또는 이슈 2콤보인데요. 이제 1번이 자기소개에서 여러분이 소비를 하셨기 때문에 15문제 중에서 마지막에는 2문제가 남는데 이 나머지 문제는 롤플레이 콤보가 나올 수가 있고요. 이 콤보는 이슈 2콤보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롤플레이 콤보를 받느냐? 여러분이 레벨, 등급을 3에서 4를 선택을 하시면요. 롤플레이 문제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뭐 간단한 문제가 나오고 또 면접관에게 질문하기 유형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슈 콤보는 여러분이 등급을 5, 6 단계를 선택을 하시면요. 그러면 이제 이슈 2 콤보가 나오는데 조금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이슈를 여러분이 열심히 학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난이도 3, 6단계에서 출제되는 콤보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내용을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출제 분야는요. 일단 자기소개, 1번에서는 무조건 자기소개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신분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거주지 형태, 그래서 기숙사, 자취, 가족과 함께 거주 등 자, 이 부분도 다 신분이나 거주지도 사실 설문에서 물어봤던 4에서 7번이 아니고 1, 2, 3번에서 물어봤던 내용이 이렇게 질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에서 여러분이 선택한 12개 항목을 열심히 학습을 해주셔야겠죠. 이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니까 이 부분은 확실히 학습을 해주시고요. 이제 우리가 정한 시험범위니까 그 시험범위라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네, 여러분이 또 무서워하시는 랜덤 questions, 돌발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돌발을 여러분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문제를 분석해 본 결과 많이 나오는 주제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돌발, 너무 많아요. 돌발 다 어떻게 대처하죠? 이렇게 많이 걱정을 안 하셔도 저와 함께 공부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지 문제 유형들을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자기소개 문제입니다. Number 1에서 나오는 문제인데요. Let's start the interview now. 자,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Tell me something about yourself. 항상 이제 자기소개는 이렇게 나와요. 당신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세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설문조사 3콤보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화 관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3콤보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요. 자, What types of movies do you like seeing? 이렇게 나왔으니까 어떤 타입의 영화를 보기를 좋아하나요? 이런 게 1번에서 이제 3콤보 중에서 첫 번째 문제는 그냥 단순 묘사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 보니까 Discuss what you do before and after going to the movie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화관 갔을 때 영화를 보기 전에 하는 일 그리고 후에 하는 일을 물어보는 조금 세부적인 묘사를 요구하는 문제가 2번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이제 단순 묘사, 세부 묘사니까 2번이 1번보다는 난이도가 있고요. 3번이 사실 가장 어려운 난이도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3번을 한번 보시면요. Reflect back to the last movie that you recently watched.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최근에 보신 그 마지막으로 본 영화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죠. 그래서 3번은 항상 경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여러분이 3에서 6단계를 선택하시면 3번은 무조건 경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 시제를 잘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 시제 사용을 잘 적절히 해주시면 3번 문제도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돌발 3콤보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예를 들어서 명절 주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Number 1 보시니까 Which holiday is the biggest? 가장 큰 명절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What do people do on that day? 물어보고 있으니까요. 가장 큰 명절에 사람들이 뭘 하는지 이것도 약간 단순 묘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에서는 또 단순하게 묘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네요. 돌발도 그냥 우리가 골랐던 그 서베이 항목과 같은 유형으로 이렇게 문제가 1, 2, 3번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럼 2번은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면 Pick one of the holidays and what activities do you usually do with your family during the holiday 했으니까 명절에 하는 일에 대해서 세부 묘사가 또 나오고 있죠? 네, 아까 전에 봤던 영화는 우리가 선택한 주제고 이거는 돌발 주제지만 문제 유형이 단순 묘사, 세부 묘사 이렇게 같이 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3번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험 문제가 나오겠죠? 한번 볼까요? 경험 문제가 나오는지. 자, think back to your childhood.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네, 경험이 나오고 있네요. I'd like to know about one of the most memorable holidays. 가장 기억에 남는 명절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경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 묘사, 세부 묘사, 그리고 경험 이 순서대로 출제가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훨씬 더 문제를 해결하기에 쉽겠죠. 자, 그리고 롤플레이 3콤보 문제는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롤플레이 3콤보 문제는 항상 11, 12, 13번에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I'll give you a situation and ask you to act it out. 항상 이렇게 당신에게 situation을 줄 테니까요. 상황을 드릴 테니까 연기를 해보세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게 1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You want to watch a performance with your friends. Call the ticket office and ask 3 to 4 questions in order to buy tickets. 이랬으니까 여러분은 친구와 함께 공연을 보고 싶은데 티켓 오피스에 전화를 하셔서 3-4가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항상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정보 취득을 위한 질문을 하시는 문제가 항상 11번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항상 같이 출제가 되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예측을 하시고 이제 롤플레이가 나오겠다 하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12번에서도 정해진 문제가 나오나요?
네, 12번에서도 정해진 문제가 나오고요. 유형이 항상 같아요. 그래서 unfortunately 또는 I'm sorry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You have a problem. problem이라는 말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에서 problem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당신은 문제가 있어요. 네, you are ill on the day of performance. 그 공연을 보기로 했는데 그날 아픕니다. 그래서 call one of your friends and explain the situation, then offer two alternatives 라고 했으니까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세요. 그래서 상황 설명하기 플러스 대안 제시하기, 이 문제가 항상 12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상황만 설명하시거나 대안만 제시하시면 안 되고요. 두 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12번이 조금 난이도가 어려운 편이에요. 학생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문제를 받으시면 제대로 풀이를 못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함께 학습을 하시면 우리 그냥 무조건 상황 설명은 어느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대안 제시를 2가지 이상 하기 연습을 할 거니까 이 문제도 자신 있게 푸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롤플레이 3번은 어떻게 나올까요? 롤플레이 3번은 그냥 보통 콤보 문제랑 좀 다른 3번이 나올까요? 사실 롤플레이 3번도 일반과 같이 경험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 롤플레이와 관련된 직접 여러분이 겪었던 경험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있는 편이지만 한번 볼게요. Have you ever had tickets for a performance or other events but you couldn't go? 라고 물어봤으니까 당신은 뭐 티켓, 퍼포먼스, 공연을 보기 위한 티켓 아니면 다른 이벤트를 위한 티켓이 있었는데 가지 못했던 적이 있나요? 하고 경험을 물어보는 문제가 역시 출제가 되고 있죠. 사실 이 문제는 난이도가 높지만 여러분들이 과거 시제만 잘 연습을 해주신다면 3번 문제 유형은 항상 콤보에서 이렇게 마지막은 경험을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과거 시제를 잘 학습해 주시면 별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오픽의 비밀을 알고 학습을 하시면 훨씬 준비 기간을 단축해서 빠른 결과를 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롤플레이 2콤보 문제, 영화에 관련된 문제들을 조금 보시면요. 자, 이거는 3, 4단계에서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3, 4단계를 선택하셨을 때는 14, 15번에 이렇게 롤플레이 문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You indicated that you like to watch movies. What kinds of movies do you like to see? 라고 물어봤으니까 사실은 롤플레이는 아니고요. 굉장히 간단한 그냥 단순 묘사 문제가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14번에서는 그냥 취향 같은 거 물어보시거나 뭐 만약에 독서 문제 같은 게 나온다면 어떤 책을 읽기 좋아하니? 그리고 어떤 작가를 좋아하니?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간단한 진짜 단순 묘사 문제가 나오고 2번이 롤플레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롤플레이 2 콤보라고 부르는데요. 보시면 I also like seeing movies. Please ask me 3 or 4 questions about the type of movies I enjoy watching 이라고 했으니까 저도 영화 보기를 좋아하는데요. 제가 어떤 영화를 보기를 좋아하는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이 에바, 그 면접관한테 직접 질문을 하시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3, 4단계를 선택을 하셨을 때 마지막에 2콤보로 14, 15번에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슈 문제, 이슈 2콤보 문제라고 나와 있는데요. 주제는 공원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근데 이슈 2콤보는 언제 나오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슈 2콤보도 마지막 14, 15번에 출제가 되는데요. 여러분이 난이도를 5, 6단계를 선택을 하셨을 경우에 이슈 2콤보 문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요. Please compare the activities that children and adults do at the park. 이렇게 비교를 해주세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른과 어린이들이 파크 공원에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 활동에 대해서 비교를 해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14번 유형이 되겠고요. 자, 15번이 정말 이슈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Let's talk about some issues about today's parks. 자, 그럼 이제 요즘의 공원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봅시다. 이래서 정말 이슈를 물어보고 있죠. What are the largest challenges public parks are faced with these days? 그래서 요즘 공원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5번 같은 경우가 가장 여러분들이 난이도 5, 6단계를 선택하셨을 때 가장 까다롭다고 생각될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이런 것도 여러분이 이슈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를 알아두시고 보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해결하실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 문제를 여러분이 유형을 모르고 시험장에 가셨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한국말로도 조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떤 이슈, 요즘에 공원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있지? 이렇게 당황하시기 쉬운 문제지만 우리가 15번에서는 이슈가 나오겠다 하고 정리가 된 상태에서 가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케일라의 오픽 꿀 분석입니다. 저희 강의에서는 20강으로 구성된 강의에서 항상 마지막에 이렇게 꿀 분석으로 아주 여러분한테 오픽에 대한 비밀 자료들을 나눠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난이도 3, 6단계를 선택하면 어떤 등급을 가장 많이 받는지 아주 많은 대학생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를 여러분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대학생 직장인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성적을 분석하였는데요. 일단 먼저 네이버 오픽을 위하여 카페 회원, 그리고 다음 오픽 뽀개기 카페 회원들을 주 대상으로 이제 설문을 하였고요. 그리고 P모학원, Y모학원, P학원, B학원 이렇게 여러 가지 학원의 오픽 강사 수강생을 대상으로 또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전자 출강 강사 수강생들도 이제 참여를 해서 저희한테 분석 자료를 제공을 해 주셨는데요. 그럼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자, 보시면 난이도 3, 4단계를 선택을 하셨을 때 학생들이 어떤 성적을 가장 많이 받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많이 받는 레벨이 IM2입니다. 그래서 289명이 IM2 레벨을 받았고요. 그 다음은 IL, 159명으로 IL. 그 다음이 IM1. 자, 드디어 나왔네요. IM3가 72명으로 이제 네 번째 순위를 거두고 있고요. 그래도 많이 적지는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3, 4단계를 선택을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IH가 53명. 그리고 AL을 받으신 분들은 단 3명밖에 없네요. 여러분이 만약에 AL을 목표로 하신다면 난이도 3, 4단계에서는 좀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난이도 5, 6단계를 그럼 선택을 했을 때는 성적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IH가 가장 많네요. 넘버 1이 IH였어요. 359명이 난이도 5, 6단계를 선택했을 때 IH를 받으셨어요. 물론 난이도 5, 6단계를 선택하신 학생들은 자기 실력이 자신이 있어서 선택하신 분들이 많아서 또 IH를 받으신 학생들이 더 많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AL이 86명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은 IM3 54명. 그리고 기타 IM2, 1, IL은 이렇게 적은 숫자로 받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자신이 있고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슈 문제도 자신 있게 해결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5, 6단계를 선택하시면 조금 더 확률이 높지만 여러분이 3, 4단계를 선택을 하셔도 내가 충분히 설명을 잘 할 수 있으시면 2급 과정을 받는데 별로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함께 오픽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 그리고 문제 유형, 난이도부터 꿀 분석까지 많이 알아보셨는데요.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와 함께 2강부터 학습을 하신다면 제가 더 최신 빈출 문제를 위주로 여러분에게 정확한 방대한 자료를 통해서 정확한 자료를 분석해서 드릴 거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학습하신다면 단기간 안에 여러분 2급 목표 달성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저와 함께 2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